안녕하십니까. 프라임법학원 행정쟁송법 담당 성기호입니다. 8월 말이었나요? 공인노무사 설명회 때 행쟁을 너무나 또 재밌게 소개해줘가지고 열렬한 지지를 보내주신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여 뒤에는 행정쟁송법 개강날입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수험생들이 개강날 뭘 준비하고 가야 되냐, 교재는 어떻냐, 수업 진행 방식은 어떻냐, 또 여러 많은 문의가 있어서 오늘은 첨부자료 있죠. 네, 첨부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강의 진행할 거다라는 것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강날은 책도 수험생 분들께 전부 다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인노무사 2년차 강의인데 솔직히 1년차, 2년차 아직까지 강의 구력이 짧다 보니까 장점은 그것이죠. 수강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 그죠? 네. 따라서 집중적으로 마치 과외 받는다라는 생각식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더 빨리 행쟁을 또 정복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설명회 때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듣다 보고 웃다 보면 뭔가 암기됩니다. 네, 오늘도 또 그런 것 말씀드릴 건데 우리는 주관식 시험이죠. 아는 것도 아는 것이지만 글짓기 실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많은 것 암기는 하고 답안을 작성하지만 그 암기까지도 어렵죠. 새로운 어떤 학문의 이해도 있어야 되겠고 이해가 되었다면 답안 분량에 맞추어서 요약식으로 또 암기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정적인 시간 속에 그것을 다 토해내야 되죠. 네, 따라서 저의 교재는 시간 안배, 분량 조절에 맞추어서 실제 시험에서 쓸 수 있는 분량으로서 또 잘 축약해서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말씀 또 간략히 드리도록 하고요. 자, 첨부자료 오늘 보시면 이것도 실전 답안이죠. 나중에 2기, 3기 모의고사 가셔도 단순한 모의고사가 아니라 실전 답안 분량에 맞추어서 엑기스의 답안 또 나누어 드릴 겁니다. 예, 그러기 전에는 연기, 1기 때 그 축약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그렇게 답안을 적으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첨부자료를 통해서 저의 강의 진행 방식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부자료부터 보시죠. 자,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 실제 답안지입니다. 16쪽 분량인데 그 중에 4페이지 정도 정리해 놓았습니다. 25점 분량입니다. 왜 4페이지냐? 이거 이상 넘어가면 다른 문제 쓸 자리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분량 조절 잘 해야 되겠고요. 분량 조절을 잘 해야 또 시간 안배도 잘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예시 답안으로서 25점짜리의 답안을 정리해 놓았고 이 부분이 우리 연기 때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4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을요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한번 행정쟁송법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두 줄 읽다가 무슨 말이야, 한글로 적혀 있는데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이걸 4페이지나 암기를 하지? 찢어버립니다. 행정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버립니다. 네, 이러니까 행정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네, 따라서 저 강의 듣는 수강생들은 예습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거 읽어봐야 머리만 아프고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한 강 제가 강의 진행할 때마다 복습 위주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의 재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그 강의니까 좀 더 쉽게 암기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머릿속에서 직전 강의 들었을 때 좀 생생할 때 복습만 집중적으로 잘 하신다면 행정쟁송법 쉽게 이해될 수 있고 적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맛보기 강의를 통해서 이제 그 경험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첨부자료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 실전 답안의 기본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실제 시험장에서 써야 될 내용으로서 답안지 분량에 맞추어서 잘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 특히 행정쟁송법 먼저 보면 중요한 게 시간 안배, 분량 조절을 잘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객관식 시험 아니죠. 주관식 시험입니다. 나의 지식을 답안지에 현출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자 출제자를 통해서 나의 점수를 획득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답안지 이쁘게 작성해야 됩니다. 답안지 이쁘게 작성하는 방법 뭐 이런 부분들은 또 개강날 또 더 자세히 말씀은 드리겠지만 대략적인 구분으로 한번 해본다면 100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22줄에 16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쟁송법은 1문, 2문, 3문 해서 이렇게 문항이 세 문항으로 크게 나뉘고요. 또 1문은 물음 1, 2, 또 올해처럼 3까지도 나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50점짜리고 2문, 3문이 보통 25점, 25점 뭐 이 정도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늘 첨부 자료에 붙어 있는 그 부분은 2문 또는 3문에 적어야 될 답안 분량이죠. 잘 나눠 보면요. 한 페이지에 한 6.25점 배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맞추어서 또 답안 분량 제가 늘 모범 답안스럽게 여러분들께 암기시켜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본보기가 오늘의 첨부 자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안배, 분량 조절을 잘 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기존에 어떤 답안을 적는 답안 공식 미리 다 세팅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사례형스러운 문제와 또 서술형스러운 문제의 어떤 답안 공식들 개강날 또 자세히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첨부 자료에 있어서 어떻게 이 4페이지를 쉽게 암기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법조문입니다. 지금 25점짜리의 이 문제가 행정쟁송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법조문 행정소송법 19조입니다. 제가 설명회 때 이런 얘기했죠. 처제, 뭐 19금, 뭐 기타 등등. 네, 그래서 법조문도 잘 찾아야 되죠. 네, 이 처제가 대상적격이라고 하는 거고, 19조에 있더라. 행정소송법. 네, 행정심판법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도 처분, 뭐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그런데 자, 오늘 만약 문제가 거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프린트에 행정소송법 이 19조의 대상 적격에 대해서 서술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답안지 적어야 된다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답안지 적는 거에 있어서 방금도 그랬습니다. 뭐냐? 여기 적혀 있잖아. 법조문에 처분 등이라고. 그죠? 네. 자, 우리 법조문 활용도 잘 하셔야 되는데 법조문도요. 봐야 될 것들, 법조문 보고 뺏겨 써야 될 것들, 아니면 법조문 보지도 않고 법조문의 내용을 아예 머릿속에 암기시켜 놓아야 될 것들, 이것들도 잘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법조문 활용법도 또 개강날 또 그 이후 강의 시간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쟁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적격 그리고 처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 건데, 그렇다면 처분 등은 방금도 그랬어요. 처제. 그렇죠? 네. 처제가 19금에 잘 등장하더라. 행정소송법 19조. 아무튼 행정소송법 19조의 대상적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처제. 그렇다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더라. 그 다음 다만 이렇더라. 뭐 이런 건데, 일단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한다면 법학에 있어서 4페이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목차가 중요합니다. 그죠? 목차를 알아야 그 목차 내에서 써야 될 내용들을 암기하는 거죠. 시험장 갔는데 목차가 생각 안 납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뭘 써야 될지 모르신다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먼저 목차 암기들 이런 것들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목차 암기 이것도 어렵죠. 하나 두 개 암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법학이라는 심오한, 그 중에서도 어려운 소송이라는 이런 절차들이 개입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듣다 보면 쉽게 이해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처제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처제가 결혼을 안 해서요. 네, 저희 집사람, 여동생이죠. 저희 처제랑 이렇게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처제가 아침마다 저 형부죠. 네, 제가 너무 편한지 아침부터 옷을 좀 잘 안 입고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출근해야 되는데 씻지도 못하고 방에서 나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처제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처제, 좀 옷 좀 입고 다녀. 집에서라도.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의관을 좀 갖춰 입게.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처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편하게 살아야 되는 게 집인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제가 누구 말을 제일 잘 듣냐?
처제의 남자친구, 자기 남자친구의 말은 정말 잘 들어요. 그 남자친구의 이름이 뭐냐? 문 씨예요. 이름은 원재, 문원재입니다. 네, 문원재. 그래서 제가 문원재의 말을 살짝 인용했죠. 너 남친 문원재도 너 옷, 노출이 심한 옷 입는 거 정말 싫어하더라. 의관을 좀 갖춰 입으라고 그러더라. 라고 하니까 정말 형부 진짜 문원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문원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좀 나도 좀 자유롭게 좀 돌아다닐 수 있게 옷 좀 입어. 그 다음 날부터 그래도 최소한의 옷을 입고 다니니까 제가 조금 자유롭게 집안을 활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쌍스러운 소리 했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제, 의관이 개 거시기 참 그 뭐야. 옷 좀 입어. 너 남친 문원재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처제가 그 다음부터 옷을 잘 입고 다녔다. 지금 행정쟁송법에 1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죠? 네.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저의 고등학교 때 별명 88225, 882기호야 열심히 얘기했더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시행일이 암기되었고, 또 저만 얘기하다 보니까 제 친구 항당민기가 있었었죠. 항당민기가 야 너만 소개할 거야, 나도 소개해줘. 고등학교 때 저희 절친 황당한 짓 많이 하는 민기, 항당민기. 오! 행정소송의 종류가 정리되었죠. 항, 당, 민, 기. 항고소송, 당사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그리고 이런 민기는요, 선도부, 미화부가 아니라 취하고 춤추는 부, 취무부를 창설했다고 했죠. 왜? 황당한 짓 많이 하니까. 항고소송의 종류는 취무부라고 했어요. 그 중에 취소소송, 이거죠. 네. 아무튼 방금도 그래서 또 그 중에 중요한 게 또 처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이것도 우리 인문 강의나 이런 거 들었다면 이 정도는 그림 그릴 수 있었었죠. 자, 뭐였습니까? 행정청이 국민에게 어떤 땡땡 처분을 하더라, 뭐 이런 거였죠. 네. 그리고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 갑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더라라고 해서 사선 행정 심판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 취소 심판이라고 한번 해보죠. 취소 심판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했죠. 행정심판위원회에 이렇게 청구하더라. 행심위. 그죠? 그리고 이러한 행심위의 결론이 재결이더라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행심위에서도 재결이 나에게 유리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관문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즉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때 대상이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처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두 개가 있네. 뭘 대상으로 해야 되지? 이제 이게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얘기할 건데, 그렇다면 우리 첨부 자료에 이제 이런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4페이지에 걸쳐서 적어야 되는데, 방금 제가 한 말 써보겠습니다. 처제야. 의관이 개 거시기 그 참 좀 그렇더라. 진짜요? 그래, 네 남친 문원재도 그렇게 얘기하대. 4페이지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 완성했습니다. 자, 먼저 어떤 내용을 적으려면, 이런 대상적격이라고 한다면, 이런 대상적격에 대한 어떤 의의나 이런 부분 서설에 적을 거예요. 그죠? 네. 뭐 사례로 본다면 문제점, 논점의 정리스럽게 들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의 내용 첫 번째, 처분이란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재결이란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두 문자를 처제라고 외웠다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요, 뭐 서술형스럽게 나왔다면 결어 이렇게 목차를 잡으면 되고, 또는 사례 문제로 나왔다면 사내 해결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즉 첫 번째, 마지막 첫 번째, 이 부분은 이제 유동적이 될 수 있고, 결국 중간에 있는 목차들을 잘 적어야 되는데 처제들어. 그 다음 이것도 잘 한번 살펴보죠. 1번 뭐 처분의 의의는 이 법조문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외울 겁니다. 또 저의 마포의 강의, 인문 강의 이런 것들 들으셨다면 이미 외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행구가 법 공부 시작했네 뭐 이런 얘기. 아무튼 의의. 그렇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강학상 이 행정청이 행하는 작용 중에서 공권력 행사 작용 이런 것들을 행정행위라고 하는데,
법에 적혀 있는 처분과 행정행위와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처분이 되기 위한 개념, 요소들이 뭐가 있지? 또 세부목차 등장합니다. 그 다음, 법에 적혀져 있는 거부도 처분이라고 했는데, 거부는, 그리고 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은, 자, 이런 것들 쭉 서술하는 일반론적 이론을 적어야 되는, 이거 외워야 되죠. 벌써 어느 정도의 구획 정리는 했다, 이 말이에요. 밑에 내용들은 또 이제 외우겠지만, 네. 아무튼, 듣다 보니 전체 목차 4페이지에 걸쳐서 적어야 될 뼈대는 또 완성해 나왔다고요. 처제, 의관개거그, 문헌제.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재결. 먼저 문제점 쓰는 거예요. 방금 제가 얘기한 게 이런 문제점에서 다 적혀 있습니다. 아니, 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도 되고 재결도 되고 두 가지가 있네. 뭘 대상으로? 이 둘 중에 하나만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둘 다 제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둘 다 제기하게 하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세부적으로 나중에 본 강의 때 가서 하고, 아무튼 그런 문제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소송의 대상을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입법주의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원처분주의가 있네, 재결주의가 있네. 우린 행정소송법은 이거를 취하고 있네. 왜? 이 법조문을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마지막 결어에서는 항상 뭐 입법론이나 또는 사례라면 사례에 대한 답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쉽게 뭔가를 하나하나 테마 이해할 거다라는 거예요. 행정, 쟁송법, 우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이것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두 문자 있죠. 행정, 쟁송이 어렵다고? 뭐가 어려워? 심소! 행정심판 플러스 행정소송. 뭐 이런 얘기 했는데, 행정심, 행정소송, 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행정쟁송이다. 근데 행정쟁송이 왜 어려워? 심소지, 십소. 그죠? 암튼, 자. 그렇다면 첨부자료 한번 보시죠. 보세요, 서설. 이 몇 줄 외워야 된다고요. 그런데 대상적격이 뭐예요?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 그 소송이 치소소송이 대상될 수 있는 자격. 그럼 또 쉽게 원고적격은요?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 피고적격은요? 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가 그렇게 적혀 있어요. 좀 학문적으로 적혀 있을 뿐이죠. 이렇게 치소송의 대상은 소송 제기함에 있어서 그 소송 대상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 행정소송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법조문, 표기법 이런 부분도 네, 개강날 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대상적격은 우리 또 이것도 요직각이라고 했었었죠. 저희 집사람이 상을 사왔는데 모서리 뾰족한 상을 사온 거예요. 야, 이 상이 왜 이렇게 요직각이야? 야, 요거 진짜 직각이네. 이런 대상적격의 기능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런 대상적격은 소송 요건 중에 하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두 문자도 동그라미 치고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소송 요건 중에 하나더라. 요. 그리고 이 소송 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봐야 되는 사항이더라. 근데 직권으로 조사해봤더니 만약 대상적격이 없다면요, 판결의 종류로서 각하 판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 자, 설명 듣고 또 수업 시간에 밑줄도 치고 또 중요한 내용은 정말 키워드 같은 것들은 형광펜도 칠할 겁니다. 네, 따라서 개강날 뭐 밑줄 칠 볼펜 또는 형광펜 이 정도 또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로마자 2가 처분이죠. 그리고 예하 목차, 아라비아 숫자 목차들 보세요. 1, 의, 2, 관, 행정의 관계. 그렇죠? 문학, 판검, 만국공 또 둥무자고. 아무튼 다음 페이지 넘어오세요. 3번 처분의 개념 요소 개. 그렇죠? 그다음 또 다음 페이지 넘겨가 보시죠. 거부 처분 거. 그리고요, 마지막 5번 그 밖에 그. 처제 의, 간, 개, 거, 그. 일단 제목 외웠네요. 그죠? 그다음 또 다음 페이지 로마자 3 처제, 재결, 재. 그다음 1번 문제점, 2번 원지, 문헌지. 그리고 마지막 그죠? 지금 우리 행정쟁송법 뭐 별 설명한 것도 없다고요. 답안지 어떻게 적어야 되고 또 강의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목차나 기타 등등 쉽게 접근시켜 드리겠다라는 것 정도 맛보기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행정쟁송법에 있어서의 내용들 부담 갖지 마시라. 행정쟁송법 정말 0 하다못해 1이라도 모르는 분들은요, 저에게 오십시오. 쉽게 행정쟁송법
완성시켜 드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또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요. 자, 어떤 도입 부분에 이런 내용을 적었다면 그렇다면 처분이 뭐지? 의의. 이것도 다 법조문에 있는 건데 아무튼 행구 법 공부 시작했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아까도 설명드렸던 행정행위와의 관계 즉 이 부분 뭐냐? 처분과 행정행위를 같게 볼 것인지 아니면 처분을 더 다르게 보아서 처분을 더 크다고 볼 것인지 이런 거 1원설, 2원설 이런 설명들 이것도 지금 읽으면 모른다고요. 아니 이게 뭔 얘기야? 왜 이렇게 서술되어 있지? 왜 이렇게 답안을 적어야 되지? 설명 듣고 정리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맛보기 강의 이 정도에서는 아 강의를 저런 식으로 강의하는구나. 그래서 뭐 공인 노무사에서는 지금 2년 차에 불과하지만 다른 직렬에서는 저렇게 가르치니까 절대 다수의 1타 강사라고 하는구나. 또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식 시험인데 이해도 어려운데 이해를 쉽게 해주고 하다못해 수험생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암기조차도 이렇게 쉽게 암기시켜 드리는데 정말 속된 말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밥숟가락 떠먹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꼭 씹어서 소화만 시키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실전 답안에 엑기스스럽게 잘 요약해서 답안을 적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강의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 처분의 목차들이 늘 중요하다고요. 시험장에서 의의가 생각나야 내가 외웠던 거 법조문을 찾아서라도 써보든지 그죠? 내가 열심히 외웠던 문학판검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열심히 외웠다 하더라도 첫 번째 첫 단추가 깨어져야 제목을 적을 수 있어야 해당되는 내용을 적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정말 우습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여러분들한테 뭔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줄 때 이것이 목차가 되고 쉽게 그 목차가 외워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제 문제들이 분파된다고요. 하다못해 재결과 관련된 뭐 올해 노무사 시험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 또 등장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재결과 관련된 문제에서의 내용들 또다시 뭔가의 테마가 있다면요. 또 이렇게 외울 거라고요. 네. 그리고 사례에서 단골 문제가 이것인데 나중에 2기, 3기 갔을 때는요. 이미 이렇게 외워놓았던 거 이제 암호식으로 얘기할 거라고요. 의관계 정도 적고 이렇게 케이스 포섭하고 판례 사안이니까 판례 적고 사안 포섭 뭐 기타 등등. 계속 새로운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연기 때, 1기 때 행정쟁송법에 거의 다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정도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쌓였고 암기도 어느 정도 되었다면 이제 그렇게 암기한 내용들을 잘 풀어서 사례 포섭하는 부분들이 2기, 3기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아주 일주일 후에 네, 또 개강은 하겠지만 개강 때 책은 준비해야 될 뭐 기타 등등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책은 뭐 나눠 드릴 거고 또 자료도 뭐 프린트에 나눠 드릴 거고 네 필기구, 형광펜 그리고 행쟁 재미있게 한번 영화 한 편 보겠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개강날 오신다면 그 개강날 답안 작성 요령이라든지 행쟁을 접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인문 강의나 이렇게 했었을 때의 요약식의 행정쟁송법의 전체 개관을 하면서 또 조금의 진도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범 답안 4페이지 정도 이 정도 했는데 이것도 간략히 도식적으로 나타낸다면 설문 1문에서는 50점짜리니까요. 8페이지 내에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2문 4페이지, 3문 4페이지 이 정도 쓰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전체 16쪽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거보다 더 요약식으로 적어야겠죠.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밑줄도 칠 거고 다만 그것만 외우면 안 되죠. 왜 답안은 이렇게 쓰지만 이 답안을 완벽히 쓰기 위해서 이해가 선행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림도 그릴 거고 그림 그리다 보면 어려운 내용이 쉽게 또 이해될 거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제에서 설명회 때 얘기했는데 좀 더 나가서 처제, 의관이 개 거시기 그 참나 문헌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네, 이 정도 외웠다면 답안 뼈대 쓸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세부적인 아까도 그랬어요. 자, 이번 관계는요. 그냥 통적인 목차 문학 판검이에요. 같냐 다르냐 뭐 이런 학설이에요. 네, 솔직히 실무에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문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다음 처분이
되기 위한 개념 요소들, 쉽게 얘기하면 요건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도요, 재미있는 얘기하면서 목차 외울 겁니다. 지금 목차, 세부 목차 또 양가로 쭉 나와 있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 거부도요, 의는, 요건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고요. 네, 그 다음 어려운 부분은 이제 재결인데 요 문제점에서 적어야 될 요런 부분들 또 설명하면요, 지금은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지금은 보면. 그런데 칠판에 필기해 가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설명 한번 듣고 내용 몇 줄을 보면요, 자동스럽게 적을 수 있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튼 올해가 2년차 공인노무사 강의인데 작년보다 더 의욕을 가지고 더 멋지게 또 여러분들 앞에 다가설 것이며, 그 다음 또 대다수가 듣는 또 저희 강의도 있겠지만 조금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대면으로서 조금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보충해드릴 수 있게 강의 이외에 마치 가해받는다라는 생각스럽게 강의 또 진행하면서 강의 시간 또 중간중간 쉬는 시간 또 활용해가면서 여러분들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만 일주일여 뒤에 개강날인데 개강날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